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이름으로 환생한 김대중.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저도 지금 흥분이 돼가지고 좀 진정하려고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객관적인 사실이 보수 우파가 찍어서 대통령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적으로는 TK, PK,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압도적인 지지, 그리고 보수 우파의 지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대한민국이 친북, 친중 국가,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걱정과 우려, 그것 때문에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 이 대전제는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을 찍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됐으면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어제 8.15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첫 번째 8.15 경축사입니다. 이 경축사를 보면은 이야, 이건 말이죠, 그야말로 맥락 없는 김대중 문화생이에요. 맥락 없는. 이럴 수가 있구나. 정말 황당무계한, 자신을 지지해준 보수 우파를 완전히 배신하고 북한 장사하겠다는 거야. 북한 장사. 네?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을 찍었지 왜 윤석열을 찍냐 이거야. 보수 우파 지원으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이름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었지 사실은 김대중이가 일어나가지고 묘지에서 나와가지고 읽은 8.15 경축사야. 그 내용을 보면 김대중도 놀라 자빠질 완전히 대북 지원, 이건 보따리 수준이 아니라 그냥 덤프 트럭으로 갖다 퍼붓는 거야. 네? 자, 흥분하지 말고, 우리 흥분하지 맙시다.
우선 8월 15일 경축사가 지금 대북 지원을 막 그야말로 공중 폭격하듯이 쏟아부을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거야. 김정은이가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고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지금 다 해놓은 상태. 이런 황당한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이른바 담대한 구상? 이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치하기 그지없는 김정은이가 봤을 때 지금 나 데리고 장난치느냐 하는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하는 황당무계한 계획들을 다 모아가지고 프로젝트를 모아가지고 담대한 구상이라고 포장해가지고 북한에 던져버리는 그 윤석열을 보고서 야 이거 정말 잘 찍었구나.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이야기인지 말이에요. 보수파가 그야말로 이를 팍팍 가는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그대로 모방한 거야. 뭐 모방이 아니라 그 수십 배, 수백 배로 뻥치기 해가지고 이걸 지금 북한한테, 김정은한테 던져버렸어요. 응? 처음에 자유로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신생 독립국가입니까? 무슨 노예 해방했어요? 5월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35번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수박 보수들이 난리가 난 거야. 저거 봐라, 윤석열, 자유민주주의자 아니냐, 보수파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참 유치하기 그지없는 1970년대 말 고 대학교 서울법대 다닐 때의 그 사유체계, 그 수준, 그 운동권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지. 지금 어디다 대고 자유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계 시민 어쩌고 하면서 막 자기가 무슨 글로벌리스트 코스모폴리탄 척하는 거,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수준이 정말 유치찬란이야. 어제는 자유라는 단어를 33번을 썼어요. 그 의도가 뭐냐, 보수 우파를 향해 가지고 먹이를 던져주는 거지. 안심하라. 한편으로는 보수우파, 한편으로는 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대폭망의 원인이, 그 원인에 대해서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야. 그건 뭐냐, 자신을 지지했던 좌파 떨거지들, 중도들, 여기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야. 이거 완전히 진단이 다른 거야, 진단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찍어준 지역과 이념을 배신해가지고 지지율이 폭락한다라고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지지율 폭망을 이끌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그 세력이, 집단이 어디냐면 바로 TK, PK, 보수 우파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안 보는 거야. 보수 우파한테는 그냥 자유라는 단어 던져주고, 너희들은 뭐 잡아놓은 물고기다 이거야. 내가 그야말로 너희들은 보수 우파는 가두리 양식장에 들어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라는 이 뭡니까, 사료 던져줄 테니까 이거나 먹고 있어라 이거야.
그러면서 이른바 좌파를 향해 가지고 천문학적, 그야말로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묻지마 대북지원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 지지율 폭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 김정은과 국내 좌파 세력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극약 처방인 거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응? 지지율 폭망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수 우파 지지층, TK, PK,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수 우파층, 이걸 정치적 기반으로 차곡차곡 쌓아가야 된다. 그래서 무너진 보수 우파 이 재단, 이것을 팬덤화 시켜야 된다. 이거와 전혀 다른 방향인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이 어제 8.15 경축사에서 그야말로 묻지마 대북지원 이 보따리를 풀어놓은 근본 배경이 뭐냐? 지금 대한민국의 정세에 대한 이 시국관이 달라. 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보수 우파에 대해서는 땜질식으로 그냥 자유나 먹고 떨어져라 이거야. 그러면서 좌파한테 어마어마한 선물을 안겨주는 거지. 그 전략이야. 그게 바로 뭐냐? 윤창중이가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좌고 우면, 도리도리 리더십의 극치다 이거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중도 실용인데 이건 완전히 도리도리야. 그 지지율 폭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아, 오리지널 윤석열 그대로구나.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퍼져가지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그건 바보야. 바보거나 아니면 뺄갱이거나. 북한한테 퍼져가지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세력이 과연 누가 있냐 이거야. 김일성이가 핵을 개발해가지고 지금의 일까지 무려 28년 동안 수많은 실험을 해봤어. 대북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핵을 포기할 가능성, 말도 안 되는 그 장밋빛 청사진을 쫓아다니다가 28년의 세월을 보냈어. 심지어 국정원장에서 그만두면서 박지원이가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한 마당인데 윤석열이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택도 없는 전제야.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하는 전혀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이 대전제에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담대한 구상이 아니야. 이건 담대한 대북 지원이야. 무조건 퍼주는 거야. 야, 정말 이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되나? 응? 만약에 문재인이가 어제 8.15 경축사에서 이런 소리 했으면 대한민국 보수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거 봐라, 저거, 문재인 저거 봐라 말이야. 뭐 주사파, 좌파 어쩌가면서 난리가 폈을 거예요. 그런데 보수 우파가 찍어서 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런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이건 딱 내가 볼 때 이런 제안을 하는 배경은 딱 두 가지야. 수준 미달이거나 함량 미달이거나 진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용산의 국가안보실 실장인 김성환이나 제1차장인 김태효라는 사람이 실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3천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걸 만들어냈거든. 그 장본인 그 설계사들이야. 이 양반들이. 지금 뭐냐면 이명박의 비핵 이 3천이라는 것이 뭐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 북한을 완전히 그야말로 일본어로 우라카이 해버리겠다. 해주겠다. 이거거든. 근데 이거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3천이라는 것도 이게 뭐냐. 김대중의 햇볕 정책인 거야 이게. 그때도 이명박 찍었어요. 이른바 김대중 노무현 지긋지긋한 그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명박 찍었더니 이명박이 뭐야. 묻지마 대북 퍼주기. 그게 소위 말하는 비핵 3천이거든요. 그러다가 완전히 천안함 폭침당하고 연평도 무자비 포격 도발 당한 거야. 금강산 관광 갔던 박광자 여사가 그냥 인민군에 의해서 총살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잖아. 그 사람들이 지금 뭐야. 국가안보실의 리더십을 그대로 형성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택도 아닌 소리야? 아니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이건 완전히 정권이 수준 미달, 함량 미달. 그야말로 아마추어들. 이 아마추어의 극치이거나 아니면 정권이 이성을 상실한 거예요. 자, 대한민국 담대한 구상이라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가 하나하나 제가 열거를 할게요.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젝트,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발전소 져주고 송배전소 져주고 하는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여기에 정치 군사 협력까지 모든 걸 포괄하는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데 100조야 200조야 300조야 1000조야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식량 공급,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 공항 다시 져주고 농업 생산전 제고하기 위한 기술 지원해주고 병원, 의료, 인프라 현대화, 금융 지원, 거기다 군사 협력, 바꿔 말하면 문재인의 9.19 남북 군사 협력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거. 경제적으로 뭐냐? 북한에 말이죠. 현대 산업 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겨우겨우 다 채운다 하더라도 불과 5년인데 5년 동안에 이 수많은 사업을 다 해주겠다는 거야. 이 수많은 사업을. 이건 실현 가능성이 10%도 없어요. 1%도 없는 거야. 김정은이가 쟤들 왜 저래?
그러면서 뭐냐?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가 끝나고서 설명을 했는데, 보충 설명을 했는데, 남북 공동 경제 발전위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개성공단의 남북 연락사무소도 북한이 폭파시켰는데, 남북 공동 경제 발전위를 설치하고 필요할 때는 이른바 미국 주도의 UN 대북 제재의 부분 면제도 협의하겠다는 거예요. 제재 대상과 야, 이거 제재 풀어줄까 말까 협의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수준이 아니야. 이건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는 거야. 문재인이가 북한 갔다 와가지고 유럽 돌아다니면서 대북 제재 완화하자, 종전선언하자.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 들었죠? 유엔에 가지고 그런 연설을 해가지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지금 문재인을 능가하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인 거야. 네? 이거 정말 완전히 뜬금없는, 맥락 없는 진북이야.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이념적 정체성. 사유체계가 뭐냐? 대선 때 이미 셀 수 없이 얘기했지만, 이재명보다 내가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다.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겠다. 바로 그거야. 그렇다면 뭐냐? 취임 직후에 5월 10일 취임해가지고 첫 번째 미국 방송 CNN과 인터뷰해가지고 대북 유화 정책, 문재인의 대북 유화 정책은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과는 다르다. 문재인 5년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한 그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란 거지. 바로 이게 윤석열의 정체인 거야. 도리도리. 편리한 대로 입장을 바꾸는 거야. 문재인의 그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가증스러운 그 이중성에 대해서 정말 치를 떨면서 5년을 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런 인물형인 거야. 도리도리. 야, 정말 개탄스러운 거네. 탈중국 하겠다. 중국한테 삼불 정책. 절대 이건 포기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겠다 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완전히 북한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산업국가, 그것도 인류 산업국가를 지어주겠다고 나오는 거야. 이거 완전히 이건 북한 장사지. 탈중국 하겠다. 분명히 얘기하고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서울까지 왔는데도 만나지 않는 거야. 자,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내놓은 담대한 구상이라는 건 내가 볼 때 김정은이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1%도 없어. 실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25% 내지 30% 지지율을 갖고 과연 북한을 천지개벽 시켜줄 수 있느냐. 그 김정은이가 근본적으로 아니 나를 완전히 우습게 나를 상대로 지금 사기치는 거야? 그런데 김정은이가 덥석 받아들이자. 좋다 하자. 그랬을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김대중 햇볕 정책,
2000년 6.15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이가 김정은, 김정일 만나고 나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질이 된 거잖아요. 실현 가능성도 없지만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파산되는 거예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볼 때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전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은 끝났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서 미국을 상대로 대북 제재 풀어주자 하는 거야.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은 문재인과 뭐가 다르느냐? 참 미국으로서는 황당한 거야. 그리고 무슨 돈으로 과연 그렇게 북한을 천지개벽 뒤바꿔 놓겠다는 이야기냐?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뭐 그야말로 이건 함량 미달. 정권을 맡을 만한 그 역량과 자질 부족. 여기다가 정권으로서 지금 이성을 잃어버린 거야.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근데 그 지지율의 폭락 원인을 이건 보수 우파 그리고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텃밭에서의 지지율 추락에 찾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한 세력으로부터 지지율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이건 무슨 몽유병 환자 같은 처방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게 있죠. 어제 8.15 경축사에 완전 그야말로 코미디 중에 코미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듣고서 깜짝 놀랐네, 정말로. 대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게 이른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에요. 그 풀 네임이. 거기에 김대중 오부치가 들어갔지 않았는데 좌파들이 김대중은 그야말로 외교의 달인이다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권에서 이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포장을 한 거예요. 원래 이름은 뭐냐?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야. 이게 발표된 게 언제 되면 1988년이야. 1998년. 1998년에 발표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2022년에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24년 전 합의사항이야. 이건 뭐냐? 나는 김대중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 김대중이가 왜 나와? 한일 관계 개선에 김대중이가 왜 나오냐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지난번 6.15 때 6월 15일 날 6.15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윤석열 정권은 이제 결론 내려야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잇는 제4기 좌파 정권이라고 이제 결론을 완전히 내려야 돼. 네. 자,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이준석 위로한 김형우예요. 여러분, 김영호, 이명박 정권 때에 국회의장을 했죠. 자칭
보수우파의 자칭 원로. 지난번 4.15 총선 때 황교안, 유승민하고 황교안이가 합당을 했죠. 그때 그 공천관리위원장,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보수 우파 이 국회의원 총선을 말아먹은 장본인 김영호.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수박 보수의 대표. 나는 그렇게 봅니다. 부산에서 지게 작대기만 꼽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수인데 속으로는 뭔가 좌파 역할을, 좌파 냄새를 풍겨야만 쿨한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의식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개혁적으로 볼 것 같은 그런 아주 가증스러운 연기를 하는 대표적인, 부산의 대표적인 국회의원이 누구냐? 그게 김영호, 또 국회의장 했던 정의와, 네. 어떻게 보면 대구의 유승민이나 주호영하고 상당히 비슷한 인간들이지.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 그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글을 올렸어요. 이준석을 위로함. 제목이 내가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글을 다 제가 그 블로그에 들어가가지고 그 글을 뽑았어요. 우리가 이런 인간들, 이런 정치, 이런 유형의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근본적으로 부질없는 거구나.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인적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수박 보수들로 채워져 있고 또 이 정신적 풍조가 이런 기회주의적 보수주의자들, 그 보수주의적 이 정신 풍조가 그야말로 팽배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선 후보를 만들었고 지금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이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구나를 절감하게 하는 거예요. 김영호가 이준석을 위로함이라는 글에서 뭐라고 이준석을 평가했냐면 이준석은 이 시대 젊음의 아이콘이다. 이 땅의 청년들에게 더 씌워지는 지위, 조직, 체계, 질서, 관습 등의 반기를 들고 거부하겠다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듯하다. 자유, 정의,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여러분, 이준석이가 정말 그랬습니까? 그의 발언은 청년들의 고민과 좌절, 꿈과 희망을 대변한다. 이건 전형적으로 뭐냐? 김영호 당신 자신이 기회주의자라는 걸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정계 은퇴를 했어요. 정계 은퇴를 했지만 정치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언젠가는 내가 정치적으로 부활하겠다는 그 꿈을 갖고 있는 거야, 김영호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나라고 왜 국무총리 못해? 정세균이도 국회의장하고 국무총리 했는데 나라고 왜 못해? 이런 거지. 이준석이가 지금 김영호가 말한 대로 지위, 조직, 체계, 질서, 관습 이른바 앙시앙 레짐과 싸우다가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김영호 말이 맞는 거지. 이준석이가 지금까지 뭘 했냐 이거야. 뭘 갖고 싸웠냐 이거야. 오로지 보수 우파를 파괴하고 문재인 이중대 역할하고, 네? 문재인 박지원에 대해서 공격다운 공격 한번 해봤냐 이거야.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세장 역할을 한 건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근데 그런 이준석을, 나는 이준석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 한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전력 질주한 사람에게 돌아온 대접은 왕따였고 결과는 당대표 축출이니 얼마나 화가 나고 서운했겠는가. 완전히 이거 독립운동인 거야. 네? 그걸 김영호가 모르는 인간이 아니에요. 알아. 그렇지만 이준석을 지지해야만 뭔가 있는 것 같고 개혁적인 보수주의인 것 같고 시대적 흐름, 트렌드를 알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아주 가식적인 인물인 거야. 응? 이준석이가 보수의 개혁을 위해서 지금 진정으로 국민의힘이 새로운 보수 우파 정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그 투쟁을 하다가 만약에 윤석열 윤핵관들한테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 이게 아니잖아. 근데 뭐야? 김영호는 이준석이가 그런 싸움, 그런 혁명을 하다가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다 이겼는데 왕따 당하고 당대표에서 축출을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금 서운해서 이 깽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야. 이준석의 당대표 등장을 누구보다도 지지했던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준석을 지지한다. 이건 한마디로 이건 위선자인 거야. 한마디로 이준석. 응? 전형적인 시류 편승형의 정치인이 누구냐? 그게 부산이 낳은 김영호고 정의화야. 최재형 감사원장 뜰 때 딱 정의화가 나와서 딱 붙잖아. 그러다 최재형이 가라앉으니까 그냥 침 뱉고 가버리잖아. 지난번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태극기 시민들한테 여러분들의 그 심정을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과 합체한다 그래. 그것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린 게 누구냐? 그게 황교안이고 그게 김영호인 거야. 바미단계 이른바 유승민, 김무성, 이준석하고 이 국민의힘 배신해서 탈당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쑥대밭 만든 그 세력한테 공천 100% 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김영호야. 그게 김영호. 그러더니 김영호가 어떤 인물이냐? 국회의장 정계
하면서 정계 은퇴한다고 하면서 백범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김영호예요. 백범 평전을 쓴 사람이야. 이건 완전히 사이비 보수인 거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평전을 써야지. 그 잘난 신동아 기자 출신이라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네. 응? 그러면서 이 글에 보면 이준석 문제의 뿌리가 뭐예요? 지금 이준석 논란의 뿌리가 어디에부터 시작했냐 이거예요.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이게 근본적인 논쟁의 뿌리잖아요.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자칭 보수 원로라면 이 본질적 문제를 거론해야지. 이준석을 이렇게 완전히 독립운동가, 그야말로 보수개혁을, 이 썩어빠진 보수개혁을 하다가 정치 탄압으로 쫓겨날 위기에 있는 그런 독립운동가로 이게 평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실패한 원인이 뭐냐? 태극기 보수 세력에 대한 불신이 내면 깊이 자리 잡았다는 거야. 이준석한테.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이준석 편을 들고 태극기 세력을 난도질했냐면 시대를 이끌지 못하는 낡은 이론과 행태로는 더 이상 표를 확장 못한다는 논리다. 옳은 말이다 이거. 아니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억울한 인민재판이고 마녀사냥이다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파가 시대를 이끌지 못하는 낡은 이론과 행태야? 옳은 말이다? 옳은 말이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김용호 나는 태극기 세력, 태극기 보수가 아니다라는 거야. 하차야. 명석하고 말 잘하는 이준석이기에 구닥다리 행태를 못 참고 쏘아붙이고 박멸하려 한다는 인상을 준 것이 오히려 화근이었지 않나 싶다. 정치는 현실이다 이거야. 태극기 보수 세력 수구 꼴통이지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태극기든 꼴통이든 품어야 한다는 거야. 원칙과 명분을 주장하는 이른바 보수 세력, 정통 보수 세력을 이준석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인간이야. 지능적인 인간이고. 선거는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지 똑똑한 사람 뽑는 것이 아니자는가. 태극기든 꼴통이든 품어야 한다. 말이 아닌 가슴으로 말이다. 이들의 노선을 따르라는 게 아니다. 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했다. 완전히 태극기 보수 세력을 쓰레기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준석은 일정 세력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 반열에 올라섰다는 거야. 자, 정말 구역질 난다. 구역질 나. 응? 내가 굳이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보수 우파의 그 권력의 단물을 그야말로 거기다가 빨대 꼽아가지고 빨아먹을 대로 빨아먹고 남은 인간이 누구냐? 그게 김용호야. 근데 명백하게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 이거야. 이준석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이잖아.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응? 이 이중적인 이 인물들. 그러면서 이준석이한테 충고하는 것처럼 하면서 김영호 자신의 그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지. 아주 야비한 거죠. 이준석이가 개혁의 아이콘인 거야. 명백하게 이건 뭐냐.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이야. 이걸 지금 이준석이가 자신을 제거하려는 윤핵관의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 파렴치한 성상납범이라는 이미지를 지금 정치적으로 세탁하려고 하는 아주 지능적인 수법이거든. 그런 이준석한테 보수 우파의 원로라면, 적어도 국회의장을 했다면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것이 근본이 돼야 된다, 출발이 돼야 된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준석을 빌어가지고 태극기 보수 세력을 은근히 난도질하는 거지. 완전히 병 주고 약 주고. 이게 제 눈에 딱 걸린 거지. 김영호 씨가 이명박 정권 국회의장 시절에요. 이명박 정권이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눈치 보면서 눈치 보다가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전라남도 순천에서 민노당으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선동 의원이, 또 완전 좌익이지, 골수 좌익이지. 그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어요. 최루탄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때 국회의장이 누구냐? 바로 김영호야. 이건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거든.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사건이야. 그런데 김영호가 단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 한마디를. 그래서 국회가 완전히 공전이 됐죠. 근데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대단한 전국 구상이라 무슨 고민을 하는 것처럼 쇼하고 돌아다니는 게 누구냐? 그게 김영호야. 왜 그러느냐? 좌파한테 찍히지 않겠다는 거야. 국민의힘은 전형적으로 이런 이미지 정치하는 사람들. 다 이미지 정치하는 거야. 응? 박근혜 대통령 그 천막 당사 시절, 한나라당 천막 당사 때, 그때 당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고 사무총장이 누구냐? 김영호야. 당대표가 사무총장을 시킬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시키잖아요. 그게 김영호였어. 김영호? 박근혜 캠프에 안 갔어. 박근혜 배신하고 어디 갔느냐? 이명박 캠프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장 한 거야. 이런 변신에, 이런 변절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완전히 바글바글 되는 거야. 이준석이가 그 깽판을 칠 때 이준석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들이.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들이 모여드는데 윤석열한테 뭐라 했느냐. 이준석 깽판질 때. 정치는 포용이다. 내려가서 이준석 포용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원로란 사람들인 거야.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며칠 전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역대 대통령들한테 청와대에 들어가지 말라고 자기가 건의한 적이 몇 차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뭐냐? 백범 기념사업회 회장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보수의 현실이에요. 이게. 네.